내신 책 박정희의 자주국방에는 오원철 수석과의 이제 갈등 관계가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 오원철 수석께서 회고록을 낼 때도 거의 제작비를 회장님이 부담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하여튼 저는 그 오수석이 그 안에 뭐를 쓴 거에 대해서 개념하지 않았어요. 그 오수석 아이디어니까. 네. 오수석 아이디어니까 오수석 견지에서 뭔가 낸 거고, 그러니까 다 책이라는 거는 뭔가면 다 그걸 해가지고서 나중에 뭔가면 정말 역사가들이 어느 것이 사실이고 하고 그 역사가 판단 내릴 것이고 나중에 딴 사람들 증언을 해서 할 것이지, 그 개인적인 그거는 상당히 그 개인적인 그 입장에서 보니까 저는 그거 개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쓴 것이고, 그렇죠. 판단은 후대의 역사가가 그렇죠. 역사가가 할고 사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고 한 것이 이제 그걸 판단을 내릴 것이지, 그거 가지고서 또 이게 당신 의견이 틀렸어, 틀리지 않았느냐 그거 따지고 그럴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견 충돌이 있었다. 네.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해 놓으신 거군요. 네. 네. 저는 읽는 거는 제 견지에서 보고 아는 사실 그대로 그냥 전 서술을 했고, 오수도 오수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 서술을 하신 거고 말이죠.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장거리 유도탄 만들어라. 네. 그렇게 이제 사인을 하신 다음에는 네. 일처리에 탄력이 붙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그 연구비 같은 것들이 이제 저희들 유도탄 그거를 전제를 해가지고서 필요한 만큼 예산들이 이제 다 나오고, 뭔가 하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연구소도 위치도 지금 국방관 연구소 자리에다 가서 유도탄 연구소를 갖다 거기서 만드는 거죠. 충청도에 있는. 네? 충청도에 있나요 지금? 그렇죠. 네. 대전 연구단지 바로 네. 옆에 있죠. 네. 그런데 유도탄이라는 거는 지금도 미국이 사거리를 제한하네 어쩌네,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무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비밀 유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이제 위장 명칭 항공공업 근데 개발 계획? 위장 그거는 우선 지방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는 일체 뭔가 외부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하고, 또 보안사에서 와가지고 보안사 안기부 요원들이 늘 배치해가지고서 늘 감시들 하고 있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최대한대로 그걸 하고 우리대로 그냥 저 비밀을 지키려고 하죠. 난 미국에서 90%는 내가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눈이 가봐준 거죠. 가족과도 그럼 떨어져 지내셨습니까? 아니죠. 또 떨어지지는 않고, 나중에 이제 대전으로 아파트 짓고 다 이제 가족은 그쪽으로 다 모아줬고요. 네. 근데 200km 사정거리의 유도탄을 개발한다. 네. 이게 말은 간단하지만 처음부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첩첩산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이디어가 없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가 운이 좋아서 됐지, 정말 하늘이 도와서 됐지, 저희들 기술이 좋아서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내셨던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가 나이키 미사일의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뭔가 사정이 200km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거는 나이키가 지대 공유도탄이지만 지대 지로서도 한 140km 됩니다. 유도탄으로 쓰게 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개조하게 되면은 뭔가 하면은 사정 200km 유도탄은 충분히 되겠다는 거, 거기서 기본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탄이 오케이 보게 되면은 추진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도장치가 있고. 네. 이게 그게 두 가지 제일 기본적인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뭔가 하면은 자동차를 비교하면 하나는 엔진이고, 하나는 이제 조종 그거니까 말이죠. 추진기관은 미사일을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그렇죠. 동력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유도기관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타격하는 맞추는 거고. 네, 그런 장치고요. 네. 그 두 가지를 갖다가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막연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뭔가 만약에 사람의 행거니까 뭐 우리가 뭐 하면 되지 뭐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지 않느냐. 좀 막무가내 됐었고 또는 이거 꼭 우리로서는 이거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좀 앞섰고 그래가지고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 기술들을 그러니까 유도 유도 조종 문제는 주로 이제 전자 제품 이제 그거고 거기는 소프트웨어 그가 더 문제예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시스템하고 이제 어떻게 인터넷 연관이 되고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그 전반적인 그 문제고 그러니까 제일 이제 1차적인 문제가 추진제인데 추진제를 갖다가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얻느냐 이제 그걸 우리로선 없으니까 이거 외국에서 기술을 들여와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뭔가면 그걸 갖다가서 하려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는데 다행히도 불란서에서 그 기술을 팔겠다는 거예요. 우선 추진제 기술을. 그래서 오케이 추진제 문제는 한 반 이상은 해결이 됐다. 미국 회사들은 그때 팔려면 팔 수도 있는데 미 국무부에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미국은 각 기업체로서는 뭐 얼마든지 팔겠다고 그러는데 국무성에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미국 국무성에서는 뭐 절대 가서 이제 물어보면 절대 노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 다 돌아다녔는데 불란서는 뭐 미국 상관없이 기술 그거를 팔겠다. 추진제 만드는 거. 단지 용량을 갖다가서 뭔가 조그만 거 팔지 못하겠다. 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정을 갖다가서 200km 이렇게 보내려면은 저희들이 그 소위 믹서라고 그래가지고서 추진제를 갖다 섞는 그런 네. 믹서인데 그것이 뭐 크기가 300갈런은 있어야 되는데 불란서에서 파는 거는 50갈런짜리 정도가 안 팔겠다. 그러니까 아예 조그만 거를 이어붙여서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큰 거를 못 만드는 시설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금속 재료들을 아주 균질하게 섞어주는 네. 뭐랄까요 초대형 믹서기인데 네. 이게 아주 정밀한 기계로군요. 정밀한 기계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많은 양을 갖다가서 그 가루를 갖다가서 정말 분가루 같은 거 분가를 잘 섞어야 되는 네.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는 쉬운데 큰 걸수록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걸 다 진짜 정말 골고루 다 섞어야 되니까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노하우인데 그거를 이제 못 주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거 반은 이제 거기서 그건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갖다가서 이제 소위 자동차 전체적인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이제 그런 그 기술인데 그거는 딴 데서 배우면 빨리 되는 거고 안 하게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걸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제 그걸 갖다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날개를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갖다 하려면은 그 많은 연구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연구 장비들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그중에 연구 장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풍동인데 네. 풍동은 그건 얼마든지 다 팔아요. 풍동이라는 거는 이제 그 바람 터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압이라든가 이런 무슨 차이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그렇죠. 기구죠. 그러니까 저항 같은 것이 네. 얼만큼 공기 저항이 얼만큼 되냐 그 날개에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엔진 크기가 얼만큼 돼야 되고 이거 다 결정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거 하는 이제 그 장비가 이제 풍동인데 풍동은 또 그건 뭐 웬만한 대학이라든지 하도 사용도가 많으니까 뭐 자동차 설계도 풍동이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니까 뭐 그 크기에 상관없이 뭐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일부 해결이 됐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추진제. 그러니까 추진제도 이제 액체고 고체가 있는데 액체는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고체가 이제 그 이제 가루로 만든 거니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도 뭔가 하면은 최근에 와서야 고체 개발이 됐지 이때까지 전부 액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액체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안정성뿐만 문제가 있죠. 아니고 군 장비로서의 뭔가 효율이 떨어지죠. 네. 왜 그런가 하면 발사하기 24시간 전에 그 충전을 해야 된다든지 네.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 연료 주입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항상 준비가 네. 돼 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20시간이나 후에나 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그러니까 그런 효율성이 떨어져서 북한이 그 금년에 처음 이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갖다가서 고체로 그러니까 고체 연료로. 네, 고체 네, 연료. 쐈죠. 그전에는 전부 이제 액체였었는데 액체였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액체를 생각을 안 하고 고체를 해주는 이건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고체 그거 하는 조그만 거 하는 거는 불란서에서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크게 큰 거로서 해보자. 확장을 시키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제일 문제였었고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유도 장치인데 아주 정밀하게 하려게 되면 이제 관속 유도 장치를 써야 되는데 나이키 허큘리스는 레이더 유도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로서 유도탄 위치를 알고 목표를 알아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걸 맞춰가는 건데 그건 비교적 쉬운 거지만은 그 대신 이제 레이더가 필요하니까 그 이제 굉장히 고가가 됐지요. 네. 그리고 또 레이더도 200-300km 가야 되고 그러는 거니까 상당히 우리가 장비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만드는 것도 딴 문제고 하여튼 그렇게 전부 생각하게 되면 골치가 아프지만 하여튼 해결되는 대로 해결하고 우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우선 기술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만 다 알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하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 정말 저는 정말 하늘이 도와줬다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제일 먼저 해결이 된 것이 그 당시에 뭔가 미국이 방위 산업에 굉장히 곤란에 빠졌어요. 이제 월남 전쟁도 끝나고 그러니까 무기 쓰는 데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산업이 뭔가 하면 어려워져서 막 부도도 막 날 정도가 되고 야단이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 나이키 허큘리스 만든 회사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왔어요. 뭔가 하면 한국이 이제 벌써 200km 유도탄을 갖다가 필요로 해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보고는 저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 보고 가면 240km짜리 지대지 유도탄을 갖다가서 나이키 허큘리스 개조해서 만들어 줄 테니 너희들 사겠느냐? 그러니까 팔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 제휴는 없고 그냥 기술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겠다. 팔겠다. 그래서 한 발에 얼마씩이다. 네. 그래가지고 제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국방부에서 이제 내부에서는 뭔가 하면은 대통령한테 보고가 갔겠죠. 뭔가 대통령께서 200km 유도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만들어서 판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거 만들어서 파는 게 그거 사서 임시로 해결이 되지만 대통령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기술도 확보인데 그것만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대통령께서 그냥 제 추측에는 대답이 별로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그걸 갖다가 빙빙 돌다가 그게 ADD한테도 처음에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그래서 저희한테 왔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있다. 그래 알려만 주러 왔어요. 그 제가 그걸 탁 보고 나서는 야 이거 무슨 방법이 있겠다 그러면서는 뭔가 하면은 국방부에다 접촉을 해가지고서 하겠다 그러십시오. 사겠다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래서 단지 사는데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가능한지 한지를 갖다가서 너희들 뭔가 연구소하고 우리 팀하고 같이 예비 설계를 해가지고서 어떻게 고치겠다는 걸 갖다가서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거 사주겠다. 이렇게 바꾸자 말이죠. 그게 더글러스
예, 맥도날드 맥도날드 더글라스 컴퍼니. 예. 거기다가서 이걸 그런 식으로 바꾸자. 그래서 페이즈 1, 페이즈 2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런 처음에는 예비 그거 하고 그다음에 디테일로 해가지고서 그 합격되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오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급하고 말이죠. 거기도 이제 회사가 이제 뭐 부도가 나느니 뭐니 그러니까 국방에서 이 얘기해가지고 국무소에서 뭐 여기는 이제 예비 설계 정도니까 뭐 뭔가 디테일이 아니니까 뭐 기술 나가는 것도 없다. 뭐 이 정도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게 효과가 나왔습니다. 몇 개월 동안 가 계셨죠? 그래가지고 6개월가 있었죠. 그게 바로 전설의 그 이경서를 포함한 6인조 잠입 사건. 그러니까 맥도날드 더글라스에서 전자장비를 비롯한 노트 하나 못 가져가게 하고 그렇죠. 일체의 기록을 불허했는데 그 6분이 모든 것을 최대한 머릿속에 담아오자. 그래서 그야말로 낮에 보고 밤에 와서 숙소 와서 기록하는 식으로 처음엔 그러다가 자료를 만들어서 아니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안 돼서 우리가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보고서를 갖다 훔쳐 나와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밤에 지락스 카피 머신을 갖다가 해서 카피를 했어요. 네. 보고서를 갖다가. 이거는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하여튼 괜찮아요. 네. 근데 정말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 FBI에서 나중에 알아가지고서 딴 사람들이 애매하게 잡혀갔지만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보니까 한 1-2개월쯤 한 거 보니까 보고서를 이만큼 드리는데 그거 뭔가 풍동 그거니 뭐니 쫙 보고서니 뭐 기술 자료니 뭐니 뭐 이만큼씩 있는데 그걸 도저히 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지금 보니까 나올 때 뭔가 검사를 하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한 70날 할아버지가 툭툭툭툭 이렇게 두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라보다 그것을 내가지고서 야 조금씩 처음에는 조금씩 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밤에 그냥 카피하고 그러다가서 좀 용기를 내가지고서 정말 기밀 자료를 갖다가서 거기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 비화가 또 있었군요. 그래서 6개월. 그러니까 네. 우리 그 당시에 뭐 그렇게는 안 했지만 하여튼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적발됐으면은 상당한 문제가 될 뻔. 문제가 됐죠. 감옥서 다 가고. 네. 그 6개월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6개월 후에는 안 사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다 그러고 그냥 백몇십만 불 주고 그 예비 설계한다 하는 그거를 해서 설계 내용 하는 걸 다 뽑은 다음에는 그냥 우리 그거를 끝내버렸죠. 그러니까 계약금 준 것만 주고 그것만 그냥 이거죠. 끝난 거군요. 그러니까 한 달에 무슨 2천만 불인가 뭔가 사가지고 몇백 발을 사야 되는데 뭔가 그거 안 하고서 100만 불인가 200만 불 주고 기술만 따가지고 온 거죠. 영국 쪽이랑 또 이런저런 기술 도입이 있었던 건 무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거 한 것이 유도장치인데 관송 유도장치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미국인이 뭐니 불란선이 뭐니 다 뒤져봐도 뭔가 하면은 그건 이제 말도 꺼내지 말아라 말이죠. 그때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그 정도였죠. 그 정도죠. 그래가지고서 고민에다가서 불란서하고 미국에서 안 되니까 영국 하나밖에 없는데 하여튼 여길 출애해봐야겠다 하고서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그리고선 딱 한 명 최호연 박사라고 하는데 그분하고 야 우리 영국 출장 갈 일이 있다. 그리고서는 출장을 갔다가서 가고 그분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서 이제 스코틀랜드 있는 데인데 거기 가가지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페런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관성 유도장치를 만드는데 여기 한번 물을 두드려 보러 왔다. 그래서 사전 약속 없이 가신 건가요? 아니 약속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 나가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인데 네. 좀 인원을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봐도 괜찮으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무슨 이유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가가지고서는 제가 대짜고짜 그랬습니다. 뭔가 하면 너희들 관성장치 관심이 있다. 내가 한 20개를 사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 20개라는 걸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때 마침 뭐가 있었냐면 내가 왜 그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일본이 뭔가 하면 비행기를 갖다가서 그때 자기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관성 장치를 갖다가서 미국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하면 영국한테 가가지고서 야 미국이 일본한테 파는데 왜 너희는 우리한테 못 파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하면 우리 국방성에 있는 저 고문이 있는데 그분한테 얘기해서 그분이 예스하고는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20개 사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하고 접촉이 돼가지고서 런던에 가가지고서 얘기를 했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다. 뭐 내가 검토를 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뭔가 뭐 얘기가 일단 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분이 뭔가 한 달 후쯤에 가서 AD들을 자기가 오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시고 와가지고서 뭐 오면 그때 뭐 한국에서 오거든 우리 기생 파티하고 막. 아니 근데 그 유도 장치는 그때 국제거래 신고 품목 아닙니까? 사전 허가도 좀 그렇죠. 국제 조율을 해서 합의를 받아야 그래서 되고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제가 뭔가 하면 그 사람한테 온 다음에 너희들이 우리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이거를 미국한테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6개월 내만 알려주면 된다 그래요. 오케이 그럼 6개월 제일 마지막 날까지 하고 그 사이에 우리 사람을 보낼 테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기술 전수를 해다오 훈련을 시켜다오. 그러니까 그거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뭔가 계약을 하고서 그때도 청와대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기밀 유지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밀 그렇죠. 유지가 된 그러니까 거죠. 청와대도 얘기하다가 몇 사람만 그거 알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계약을 한다. 뭔가 얘기를 한 다음에 뭔가 미국한테 알려주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이 된 다음에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그냥 대사관에서 야단이 나가지고서 그냥 청와대로 막 오수관대 막 전화가 가고 야단이 나니까 오수석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뭐 때문에 대사관에서 야단인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오수석한테 처음 했습니다. 청와대에다. 그 다음에 참 무서운 것이 그러니까 오수석에 막 화를 막 내고 그러더니 그러더니 그냥 근데 조용해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봤더니 오수석이 당장 이제 우리 관성 유도 장치를 갖다가서 그 기술을 갖게 됐으니까 앞으로 너희들 인공위성도 올리고 뭐도 올리고 뭐도 합니다. 기록짜리 유도탄도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를 싹 자기가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요.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코멘트가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찍 그냥 오수석 그거를 그러니까 일찍 비밀이다 보니까 비밀 행동이니까 하여튼 뭐 잘했다 못했다 얘기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 소문으로 떠도는 도시 전설 중에 하나는 미국 장성과 이경수 박사님이 멱살잡이를 하고 싸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나무 위키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군 장성과 크게 다퉜다. 그럴 거 없어요. 이건 그래가지고서 뭔가 영국에다 대고 야단했지 우리하고는 얘기 못했단 말이에요. 영국 보고 얘기하니까 우리 이제 기술 다 줬는데 이제 뭐 기술 다 줬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 이제 와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 이제 다 끝난 거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리고 너희들도 일본한테 파는데 우리 왜 한국한테 못 파냐. 그러니까 미국도 그냥 그 이상 더 영국에다 프레셔를 못 줬어요. 유도탄을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공장 설비를 폐기 직전에 10분의 1 가격으로 사왔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진제 문제는 아까 이제 불란서에서는 이제 저 뭔가 하면은 50갈런짜리 이제 팔는데 우리는 이제 300갈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야, 이 문제를 뭐 나중에 우리가 그러면 결국 그 300갈런짜리 개발을 저 50갈런짜리 가지고서 우리가 개발을 하든지 이제 그때 가서 해결을 해야 하고 우선은 50갈런을 갖다 여러 번 보고 가지고서 우선 몇 개 만들어 보는 노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그래가지고서 불란서에서 그 50갈런짜리 그 계약을 하러 소장님하고 추진제 팀은 불란서를 출장을 갔고 나는 미국에 딴 일이 있어가지고서 미국을 출장을 갔어요. 로스앤젤레스에 내리니까 우리 그때 추진제 원료를 샀으니까 추진제 원료를 갖다가 취급하는 대리점이 있는데 그 사장이 나왔더라고요. 비행장에. 그들이 미국 추진제 만드는 회사에서 뭔가 하면 공작을 갖다가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안 써가지고 이제 생산품이 없으니까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서 뭔가 하면 처분하려고 하는데 요새 이제 그 회사 뭔가 이제 경기가 나빠가지고서 뭔가 하면 그걸 빨리 이제 급하게 팔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잘하면 싸게 살 수 있다. 그거 사겠느냐? 그걸 공부서 허가만 받으면 우리가 뭐 금방 사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그 자리에 그냥 비행장에서 그냥 그리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부사장 만나서는 가보니까 그냥 공장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시설만 있었고 그 완전히 그냥 그거 된 것을 버려둔 것이 한 2년 버려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얼마에 팔길래 뭐 200만 불 뭐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 제대로 사람이 2천만 불 주고도 못 사는 거라. 네. 횡재하신 거네요. 네? 횡재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서 그 과정으로서 내가 당장 불란서로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그 계약하는 거 불란서 하고 계약하는 거 조금 그거 해라 그러고 불란서를 그냥 파리로 그냥 날라가가지고 이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처음에 5갤런짜리로 만들어가지고서 추진제 믹스하는 거 기술만 배우고 그 다음에 50갤런짜리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누자. 그리고 계약을 갖다가서 3단계로 나눠서 5갈런짜리까지 하는 건 굉장히 싸게 그냥 기술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만 딱 하고 나서는 이 공장 뭔가 낡은 공장 가가지고서 우리가 그냥 우리 기술자들이 그 5갈런짜리 하는 거 가지고 300갈런짜리 그냥 써가지고서 그거 돌렸죠. 그러니까 뭐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아주 실비만 지급하고 끝난 거네요. 그렇죠. 값싸게 한 거예요. 다 공짜로 한 거예요, 거진. 그런데 그 공장 설비를 들여오는데도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쪽에서 저 기술도 좀 안 주려고 그러고 더 빼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뭔가 하나 그 공장 그때 맡으신 분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 키스에 제가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모시고 왔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냥 거기 가가지고서 거기 있는 대표들하고 그냥 싸움을 해가지고서 거기 있는 매뉴얼 같은 거 다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그냥 5갤런짜리 그거 가지고 그냥 그 기술 가지고 그냥 그대로 300갈런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미 국무성에서 이른바 반출 허가낸 기계에만 이게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네. 안 붙인 것까지 그냥 싹 다 들고 오셨다면서요. 하여튼 가져올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왔어요. 쓰레기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근데 그걸 가지고 아까 이만영 박사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만영 박사가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이 공장 쓰지도 못하는 거 기계가 사고 어떻고 그냥 편지를 대통령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시찰 와가지고선 신 박사 태우고서는 공장 돌아서 300갈런 앞에 딱 서라고 그러면서 이거 돌려봐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이제 말하자면 어떤 게 진실인지 확인을 하신 거죠.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하니까 쫙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일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도 저한테는 고개 한 번 안 돌려요. 그리고는 되게 연구소 방문하게 되면 꼭 하상을 주시고 하거든요. 네, 경력금을 주고 가셨죠.
병역금도 안 주시고 그냥 가시더라고. 왜 그렇게? 그때 이제 저한테 화난 거예요. 그때 네. 이만영 박사가 이제 저 관뒀을 때 그 바로 고담이니까 저 때문에 이제 이만영 박사를 갖다 내보내고 이제 이만영 박사가 그때 나갔기 때문에 훨씬 잘했죠. 잘 됐죠. 뭐 연구소 소장해봐야 뭐 그거인데 나중에 무슨 연구소인가 그거 맡아가지고서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그거 받고. 사실은 이런 일을 할 때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척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할 때가 제일 어려운데 힘들어요. 박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는 어떠셨습니까? 깨끗해요. 그러니까 참 이해력이 빠릅니다. 뭔가 하면은 그리고 한번 딱 믿고 나서 그거 하게 되면은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이만영 박사라서 너한테 기분 나쁘지만은 전부 스태프들이 뭐 장관이니 뭐 보안사니 뭐니 안기분이 전부 거기에서 저를 갖다 사포 들어주니까 뭔가 하면은 뭐 그때 감사원에서도 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서 몇 개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라 그러고서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끝나고 나서 선거한 다음에 저를 갖다가서 껴안으면서 잔동이를 두드려주면서 이 박사 수고했어. 그것이 끝이에요. 그게 당시 대한민국 경제 규모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자되는 그렇죠. 프로젝트니까요. 그런데 네. 제가 했기 때문에 내가 10분지를 세이브했다고 봐요. 저도 이런저런 기록을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공장 설비도 10분의 1 가격으로 들여왔고 기술 들어오는 것들도 알짜만 그냥 싸게 예를 들어서 우리 맥도날드 올라서 해가지고서 그 시스템 기술 뭐 약간 우리가 나쁜 짓을 했지만은 그거 백몇십 배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인건비만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도 프랑스 회사랑도 1차, 2차, 3차로 해서 2차, 3차, 1차는 그러니까 1차는 이제 무조건 가는 거고 2차, 3차는 쌍방 중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해지가 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써서 국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2차, 3차는 다 자동 해지가 됐고요.